남도 여행 1일차 오전에 순천에 도착을 해가지고 남해로 이동을 했죠. 남해로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그 멸치 회무침이랑 멸치 쌈밥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금산 보리암으로 이동을 했고요. 거기서 멋진 그 절경과 함께 경관을 만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부처님께 소원도 빌면서 가슴속에 소원 한 가지씩 빌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 여기는 바로 독일 마을입니다. 독일 마을이고요. 여기 독일에 예전에 그 간호사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그 독일에 있는 그런 옛 향수와 함께 마을을 계속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는 또 박원순 카페도 있다고 하고요. 독일 사람들이 모든 어떤 그런 원자재라든가 자재들을 독일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독일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관광지로서, 남해 대표 관광지로서 그 구경할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고, 남해에는 저는 처음이었고요. 남해에서 이렇게 지금 독일 마을입니다. 독일 마을에는 각종 카페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시간이 많았다면 진짜 많은 곳을, 잠시만요. 이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물소리라든가 자연 소리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너무나 평온한 이런 마음의 안식을 주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그때 그 지금 내가 지금 이곳 남해를 여행하고 있다, 독일 마을에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가끔 속세에서 벗어나가지고 귀 기울여 보세요. 이 물소리 정말 우리의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청량한 목소리입니다. 청량한 물소리고요. 계속적인 물소리가 나오네요. 제가 계속 이 물소리를 찍었던 거는 이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속 깊이 있는 응어리를 한껏 불출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도약하자, 뭐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독일의 이주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독일 마을을 구성을 했습니다. 원예 미술촌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원예 미술촌이었고요. 곳곳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자연 공간이랑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곳곳을 다 이렇게 누려면서 많은 곳을 봤을 텐데, 좀 시간도 한정돼 있고 다음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게 생각보다 와가지고 관람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한번들 가보시면 그냥 구경하고 어떤 이제 좀 한국이랑 틀린 이국적인 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원들도 너무 이쁘고요. 곳곳에 이렇게 무슨 조형물들도 있고 하고 녹음이 있고 자연이 있고, 우리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대자연 속에 있다. 세상은 아름답고 근심 걱정은 모두 사라진다.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 모두 떨쳐버리고 새롭게 다시 한번 더 나은 길을 위해서 가고 있다. 리프레시를 위해서. 이곳은 풍차마을입니다. 풍차가 있고요. 여기 관람객 중에 한 분이 네덜란드 딱 하잖아요. 네덜란드 맞고요.
딱 봐도 네덜란드죠. 풍차의 마을,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하고, 건물들 자체가 유럽풍입니다. 독일 마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한 채, 두 채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락촌이 생성이 된 거죠. 집락촌이 형성이 됐고, 이거는 잉글랜드고요. 이렇게 집락촌이 형성이 됐고, BMW 차주분이 차를 이렇게 파킹시켜 놓은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관람 코스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주변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지금 멀리 보이는 건 다 바다입니다. 남해 바다이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한려 수도 남해 바다와 함께 이런 곳에서 있으면 뭐 근심 걱정,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죠. 그러지만 그 어느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뭐 도심에서 80이라면 이곳에서는 한 50, 40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의식주라든가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일정 수준의 돈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건강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속세에 벗어나서 어떤 유유자적하면서 어떤 도를 닦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곳에서의 자연 전원 생활, 또 은퇴 후의 생활, 이런 곳에서 은퇴해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곳은 독일 마을 초입입니다. 독일 마을 초입이고요. 이곳에도 한번 왔었죠. 여기 보시면 독일 마을로 오지다 라는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여기 바다까지도 갔어야 되는데 밑에 내려가면 더 볼 게 많았다고 하는데 또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독일 소세지랑 밀맥주 마시고 뭐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다가 보니까 다 못 갔어요. 낭만남해에서 가볼 곳이 참 많은 곳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독일 마을에서 그러니까 독일 마을에서만 한 3, 4시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갔던 금산 보리암에서도 뭐 3, 4시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하루 남해 가면 근데 서울에서 남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정을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좀 뭐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남해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통영도 갔다 뭐 광양도 갔다 뭐 여수 갔다 순천 갔다 이걸 2박 3일 내에 하는 코스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 부분 한 사이트에서 머문 시간이 그렇게 한 1시간 반 순두 관람 시간 1시간 반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동 시간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식사 시간 또 저녁에 뭐 자유시간, 석식시간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실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소요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참 즐거웠던 여행이었고 그리고 감명 깊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안 가봤던 데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풍경을 보고 자연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어떤 리프레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여행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여기 옆에 분들 소리도 많이 들리죠? 여기서 그 흑맥주랑 밀맥주랑 소세지를 이제 독일식 소세지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면 뭐 일반 소세지네, 뭐 일반 맥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만난 냥입니다. 냥이. 제가 이 동영상 말고도 좀 양이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몇 개 좀 찍었던 게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참 약간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세상 그런 곳이어야겠죠. 계속 예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참 자연 그때는 워낙 못 살았던 시대였다가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런 자연을 많이 훼손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물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갑자기 급속한 산업 발전을 이룩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어떤 그 하수를 뭐 배출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 강물을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벌써 끝났나요?